새벽 5시 윤말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73년을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추석 아침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아들 태우와 며느리 지연, 그리고 12살 손녀 서아가 올 예정이니까. 부엌에서 나물 무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까지. 말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능숙했다. 40년 넘게 명절 음식을 해왔으니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옆방에서 남편 김춘식이 부스스한 목소리로 물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춘식이었지만 요즘은 밤에 자주 깨는 편이었다. 갈비찜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아서. 말자는 대답하며 냉장고에서 미리 재워둔 갈비를 꺼냈다. 어젯밤부터 양념에 재워둔 갈비는 이미 맛있는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서아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서아가 좋아할 거야. 지난번에 와서도 할머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그랬잖아. 춘식이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손녀를 생각하는 따뜻한 미소가 스며 있었다. 그래, 우리 서아는 정말 착해. 할머니가 해주는 건 뭐든지 맛있다고 하니까. 말자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미묘한 걱정이 섞여 있었다. 요즘 아들 내외가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전 9시가 넘어서야 상차림이 완성되었다. 둥근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들과 갈비찜, 전, 송편까지 가득했다. 말자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으며 시계를 쳐다봤다. 10시면 올 거라고 했는데 시간은 이미 10시 반을 넘기고 있었다. 말자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태우야.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태우의 목소리는 어딘지 어색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말투였다. 너희들 언제 와? 음식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추석은 처가 먼저 들렀다가 갈게요. 장모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말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처가 먼저. 작년에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언제 올 건데? 오후 늦게라도 갈게요. 서아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말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춘식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뭐라고 하던? 처가 먼저 간다고 해. 춘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평소 과묵한 그였지만 속으로는 불같은 성격이라는 걸 말자는 잘 알고 있었다. 또? 응. 말자는 식탁을 바라봤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갑자기 허전해 보였다. 내가 평생 너희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명절도 뒷전이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운함이 밀려왔다. 태우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던가. 농사짓는 틈틈이 품팔이까지 해가며 등록금을 마련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그래도 올 거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보자. 춘식이 아내를 위로하듯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은 계속 흘렀다. 말자는 중간중간 음식을 데우고 또 데우기를 반복했다. 갈비찜은 이미 국물이 바짝 졸아들었고 나물들도 처음에 싱싱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한 번 더 전화해볼까? 아니야. 오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자. 하지만 말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안방에 놓여있던 아파트 매매 관련 서류 봉투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얼마 전 태호가 혹시 집을 정리할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던 게 기억났다. 그때는 별 뜻 없이 한 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말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다. 요즘 며느리 지연의 태도도 예전과는 달랐다.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하고 만나면 무언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쯤 말자는 결국 포기하고 음식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만든 송편도 갈비찜도 모두 냉장고로 들어갔다. 내일 최 원장님께 좀 갖다 드려야겠다. 평소 친분이 있는 마을의원 원장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을 둘이서 다 먹을 수도 없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웠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아의 밝은 목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말자의 얼굴에 비로소 진짜 웃음이 떠올랐다. 어머, 우리 서아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말자는 서아를 끌어안았다. 손녀의 따뜻한 체온이 온종일 쌓였던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처가에서 일이 좀 있어서 늦었어요. 태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46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반듯한 인상을 가진 그였지만 오늘은 왠지 피곤해 보였다. 괜찮다, 괜찮아. 어서 들어와. 말자는 애써 웃으며 아들 가족을 맞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처가에서 일이 있다는 말이 자꾸만 신경 쓰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 지연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전직 항공사 승무원 출신답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말자의 눈에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아니야, 다들 바쁜데 와줘서 고마워. 어서 앉아. 음식 다시 데워줄게. 말자가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지연이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요즘 뭐든지 비싸서 이것도 구하기 힘들었어요. 상자를 받아든 말자는 잠깐 멈칫했다. 마트표 과일 상자였다. 그것도 크기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었다. 사과 몇 개와 배 몇 개가 전부인 듯 했다. 고마워요. 굳이 이런 걸. 말자는 웃으며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고급 한우나 비싼 선물을 가져왔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용돈까지 드렸었는데 춘식이 상자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말자는 남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 과묵한 춘식이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치밀어 오르고 있을 것이다. 할머니 배고파요. 갈비찜 있어요? 서아가 말자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럼 우리 서아 좋아하는 갈비찜 있지. 할머니가 새벽부터 만들었어. 말자는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다시 데운 갈비찜과 나물들을 상에 올렸다. 아침에 차렸던 것보다는 볼품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정성은 그대로였다. 와, 할머니 음식이 역시 최고예요. 서아가 갈비찜을 한 젓가락 먹더니 환하게 웃었다. 말자는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많이 먹어 우리 서아. 할머니가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하지만 태우와 지연은 그리 많이 먹지 않았다. 태우는 점심을 늦게 먹어서라고 말했고 지연은 다이어트 중이라서라고 했다. 말자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아쉬웠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무릎 아픈 건 좀 나아졌어요. 태우가 밥을 먹으며 물었다. 응, 그럭저럭 견딜만해. 최 원장님께 주사 맞으러 다니고 있어. 그래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괜찮다. 말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사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던 터였다. 제가 다음에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 공손하게 말했지만 말자는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바빠서 못 온다고 했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아는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아버지, 저 이번에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어머, 우리 서아가? 정말 장하다. 춘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손녀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의 과묵함은 어디 가고 말이 많아지는 춘식이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번에도 우리 집에 못 오시지? 서아가 갑자기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다. 거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다. 서아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여기가 좋으셔. 태호가 얼른 말했다. 그래, 우리 서아. 할머니는 여기 시골이 좋아. 공기도 좋고.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아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사실 가끔 아들 집에 가서 며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선뜻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정말 많아서. 지연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말자의 눈에는 그 미안함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뭔가 형식적인 의무적인 사과처럼 들렸다. 시간이 흘러 밤 9시가 되자 태호가 일어났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내일 서학원도 있고. 벌써?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가면 안 되나? 말자가 아쉬워하며 물었다. 죄송해요.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태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연도 네, 다음에는 꼭 하룻밤 자고 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말자는 서아를 꼭 안아주었다. 할머니 자주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서아가 떠나고 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말자는 식탁을 정리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과일 하나가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그때 춘식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말자야, 이리 좀 와봐. 말자가 거실로 가보니 춘식이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 어귀 쪽이었다. 저기 봐. 지연이 아니야? 말자가 눈을 찌푸리고 바라보니 정말로 지연이 차에서 내려 큰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것도 여러 개였다. 저게 뭐지? 두 사람은 호기심에 밖으로 나갔다. 마을은 작아서 소식이 금방 퍼지는 곳이었다. 옆집 김씨 아저씨가 담장 너머로 말을 걸어왔다. 춘식 씨, 며느리가 처가에 다녀왔나 보네. 방금 고급 영양제 세트 여러 박스 들고 들어가던데. 말자와 춘식은 서로를 바라봤다. 고급 영양제 세트. 그것도 여러 박스?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박스만 봐도 꽤 고급스러워 보이던데. 부럽네, 부러워. 김씨 아저씨의 말이 끝나고 나서야 말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들에게는 마트표 과일 상자 하나를 가져오면서 처가에는 고급 영양제를 여러 박스나 사간 것이다. 춘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기 어려워 보였다. 말자야. 알아. 나도 봤어. 말자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동안 쌓아왔던 의심들이 한순간에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말 우리는 뒷전이구나. 이제 정말로. 그 밤 말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자신이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 옆에서 춘식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부부는 말없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새벽녘이 되어서야 말자는 잠들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잠은 편안하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계속 과일 상자와 고급 영양제 박스가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그리고 그 꿈의 끝에는 항상 서아의 밝은 미소가 있었다. 유일하게 진심으로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사람.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다. 말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고급 영양제 박스들을 들고 가는 지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그 장면이 생각났다. 여보, 차 한잔 할까? 춘식이 거실에서 말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무거웠다. 그도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응, 그래. 말자는 물을 끓이며 문득 작년 겨울의 일이 떠올랐다. 며느리 지연이 집 비밀번호를 몰래 바꾼 적이 있었다. 그때도 이상했었다. 지연아,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당시 말자가 전화로 물었을 때 지연의 대답은 애매했다. 아,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보안이 중요하다고 해서 좀 복잡하게 바꿨어요.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한 달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결국 태우를 통해서야 새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단순히 건망증이려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혹시 기억나? 지연이가 작년에 비밀번호 바꾼 일 말이야. 말자가 차를 우리며 물었다.
그때 말이야. 그럼 기억나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춘식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농협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그는 이런 일에 유독 민감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넘어갔지. 나도 그래.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지난달에는 태우에게 병원 동행을 부탁했었다. 춘식의 정기검진 날이었는데 혼자 가기에는 불안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다. 태우야, 아버지 병원 가는 날인데 시간 되면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아, 그날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다음번에는 꼭 갈게요. 그런 식으로 미루기를 몇 번 결국 최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큰 병원에 다녀올 수 있었다. 보험 갱신건도 마찬가지였다. 복잡한 서류 때문에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태호는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다. 그때마다 다음 주에는 시간 내서 꼭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지만 정작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른 핑계가 있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뒷전이 됐을까? 말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글쎄 말이야.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말 좀 들어주고 그랬는데. 춘식도 동감한다는 표정이었다. 태호가 어릴 때는 그렇게 효자였는데 대학 다닐 때도 틈만 나면 집에 와서 부모님 안부를 물었고 결혼 초기에도 지연과 함께 자주 찾아왔었다. 결혼하고 몇 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서아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두 사람은 정확한 시점을 짚어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변화는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일어났었다. 마치 물이 조금씩 식어가듯이.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지연이가 서아 앞에서는 우리한테 잘해주는 척한다는 거야. 말자의 말에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서아가 있을 때는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정말 공손하게 굴지. 하지만 서아가 없을 때는 말자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둘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다. 서아가 없을 때의 지연은 확실히 달랐다. 말도 짧아지고 표정도 차가워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아의 목소리였다. 말자와 춘식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어머 서아야? 너 혼자 왔어? 말자가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다. 서아가 혼자 서 있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학교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엄마가 바쁘다고 해서 혼자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아가 말자에게 달려와 안겼다. 말자는 손녀를 꼭 끌어안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우리 서아 혼자 오느라 힘들었지? 어서 들어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12살짜리가 혼자 이 먼 길을 오다니.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길인데 엄마한테 왔다고 연락했어? 네, 문자 보냈어요. 할머니 집에 잘 도착했다고요. 서아는 밝게 웃었지만 말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같으면 지연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서아가 가겠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었다. 그런데 서아야, 엄마가 정말 괜찮다고 했어? 엄마는 지금 처할머니 댁에 계세요.
처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서아의 말에 춘식이 눈썹을 찌푸렸다. 또 처가 일이었다. 그래서 아빠도 일찍 들어오시고 저도 할머니 집에 와도 된다고 했어요. 말자는 서아를 부엌으로 데려가서 간식을 차려주었다. 추석 때 남은 송편과 과일을 깎아서 내놓았다. 할머니 이번에도 우리 집에 못 오시지? 서아가 송편을 먹으며 갑자기 물었다. 며칠 전에도 했던 질문이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 친구들은 할머니가 집에 와서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서아의 말에 말자의 마음이 짠해졌다. 손녀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서아야, 할머니는 여기 시골이 좋아. 공기도 좋고 할아버지도 여기 계시고. 그럼 할아버지도 같이 오시면 되잖아요. 서아의 순수한 제안에 말자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이상해요. 서아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떻게 이상한데? 아빠랑 자꾸 작은 소리로 뭔가 얘기해요. 제가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고요. 말자와 춘식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이도 느낄 정도로 뭔가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전화 받을 때도 이상해요. 아직 때가 아니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아의 말에 말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 누구랑 전화하는 건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 목소리도 들렸어요. 서아의 증언은 계속되었다. 아이의 관찰력은 생각보다 예리했다. 어제는 아빠가 서류는 준비해뒀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서류는 준비해뒀다. 말자는 순간 안방에 있던 아파트 매매 관련 서류 봉투가 떠올랐다. 서아야, 혹시 엄마 아빠가 이사 얘기하는 것 같았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서아의 말을 들으며 말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설마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때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다. 서아가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할머니 집에 잘 왔어요. 네,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주시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서아가 말했다. 엄마가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신대요.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던? 딱히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할머니께 폐 끼치지 말라고만 했어요. 폐를 끼치다라는 표현의 말자는 또 한 번 마음이 아팠다. 손녀가 오는 게 폐라니. 예전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자주 가라고 했을 텐데. 그날 저녁 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자는 손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요즘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서아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의 걱정이 조금은 덜해졌다. 하지만 서아가 잠든 후 말자와 춘식은 다시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는 걸까? 글쎄. 서아 얘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자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 집은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태호를 키우고 농사를 짓고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춘식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다. 그날 밤 말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방에서 곤히 잠든 서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로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팔려고 하는 걸까? 그렇다면 자신들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서아를 데리러 왔다. 평소보다 일찍 아침 8시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아 어제 폐 끼쳤죠. 지연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서둘러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슨 폐야? 우리가 서아 보는 게 얼마나 좋은데.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지연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시계를 쳐다봤다. 서아야 어서 준비해. 학원 늦는다. 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아침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안 돼. 오늘 스케줄이 빡빡해. 지연의 말투는 단호했다. 서아는 아쉬워하며 가방을 챙겼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올게요. 그래, 우리 서아. 언제든지 와. 말자는 서아를 끌어안으며 볼에 뽀뽀를 해주었다. 차에 타기 전 서아가 갑자기 뛰어와서 말자의 귀에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오늘 오후에 어디 간다고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요. 말자는 깜짝 놀랐다.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일? 어디 간다고 했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이런 말을 했어요. 서아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지연이 차 경적을 울렸다. 서아야, 빨리 와. 서아는 아쉬운 표정으로 할머니와 작별했다. 차가 떠난 후 말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춘식이 나와서 물었다. 서아가 그러는데 지연이랑 태호가 오늘 오후에 어디 간다고 하더래. 중요한 일이라면서. 말자는 서아가 한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춘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혹시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은 같은 추측을 하고 있었다. 혹시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닐까? 오후 2시쯤 춘식이 갑자기 외출한다고 했다. 어디가? 태호 집 앞까지만 다녀올게. 뭔가 이상해서. 조심해서 가. 춘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외출했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그가 정장을 입는다는 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1시간 후 춘식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자야, 태호 집 앞인데 아직 안 나왔어. 그냥 들어가서 인사하고 와. 아니야. 일단 기다려볼게. 춘식은 태호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아들 집과 멀지 않은 곳이라 집 앞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다. 오후 3시 반쯤 춘식은 태호와 지연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 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특히 태호는 회사에 갈 때 입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뭔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네. 춘식은 호기심에 그들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멀찍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해 보려는 생각이었다. 태호의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다. 큰 건물들이 늘어선 금융가였다. 그리고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멈췄다. 부동산?
춘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하는 게 틀림없었다. 춘식은 맞은편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다. 창문 너머로 부동산 중개업소가 훤히 보였다. 태우와 지연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고 곧 중개업자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춘식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다. 혹시나 해서였다. 그리고 커피숍을 나와 부동산 중개업소 가까이로 갔다. 지금 시세가 얼마나 되죠?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동네는 요즘 많이 올랐어요. 작년보다 30% 정도는 올랐죠. 특히 이 아파트는 역세권이라 인기가 많아서. 중개업자의 말에 지연이 관심을 보였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 작업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춘식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다. 그건 문제 없어요. 부모님이 동의하시면 되니까. 태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번에 집 팔고 더 큰 평수로 옮기자. 부모님이 아직 명의니까 서류 정리만 잘하면 돼. 지연이 동의했다. 맞아요. 명절 때 대충 선물 하나 챙겨가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춘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대충 선물 하나 챙겨가면 알아서 도와준다. 추석 때 가져온 그 마트표. 과일 상자가 바로 그 대충 챙긴 선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부모님께 언제 말씀드릴 예정이세요? 중개업자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시세를 지켜본 다음에. 태호의 대답이었다. 부모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잖아요. 반대? 왜 반대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지연의 말에 춘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라니. 자신들을 의미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솔직히 시골에서 혼자 계시기도 불편하실 것 같아요. 차라리 시설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태호의 말에 중개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실버타운이나 노인복지 시설도 많이 좋아졌죠. 맞아요. 거기가 오히려 더 편하실 거예요. 지연이 맞장구 쳤다. 춘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말자에게 들려줘야 했다. 그럼 일단 시세 조사부터 정확하게 해주세요. 몇 달 후에 매물로 내놓을 예정이니까.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화가 끝나고 태호와 지연이 부동산에서 나왔다. 춘식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네. 태호가 만족스러워했다. 그럼 우리가 원하던 그 아파트도 살 수 있겠네요. 응. 그리고 남는 돈으로 서학, 교육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차에 올라탔다. 마치 이미 집을 판 것처럼 행복해 보였다. 춘식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자신들이 길을 쓰고 마련한 집,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를 아들이 팔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들 몰래.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들을 시설로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짐처럼 불편한 존재처럼 여기고 있었다.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말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자야. 여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에 가서 얘기할게. 지금 들은 걸 내가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나 너무 궁금해 죽겠어. 집에 가면 알려줄게. 녹음한 게 있어. 춘식은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이럴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한 춘식은 말자를 거실에 앉히고 휴대폰을 꺼냈다. 이걸 들어봐. 태호랑 지연이가 부동산에서 한 얘기야. 부동산? 말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춘식이 녹음을 틀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들리더니 점점 명확해졌다. 이번에 집 팔고 더 큰 평수로 옮기자. 명절 때 대충 선물 하나 챙겨가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녹음이 진행될수록 말자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마지막에 시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눈물이 맺혔다. 이런. 말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말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춘식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평생 화를 내지 않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춘식의 녹음을 들은 후 사흘이 지났다. 말자는 그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히 대충 선물 하나 챙겨가면 알아서 도와주겠지라는 말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여보, 차라리 우리가 먼저 말해보는 게 어떨까? 춘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니야. 확실한 증거를 더 잡아보자.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잖아. 말자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어 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직접 가볼게. 반찬 좀 해서 갖다 주는 척하면서. 말자는 마음을 정했다. 며느리 지연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다음 날 오전 말자는 정성스럽게 반찬을 준비했다. 태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계란말이까지.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나물도 함께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정말 가는 거야? 춘식이 걱정스러워했다. 응. 이번만은 확실히 해보고 싶어. 말자는 오전 11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전화를 했겠지만 이번에는 깜짝 방문이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현관에서 인터폰을 눌렀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다. 지연아, 어머니야. 반찬 좀 해서 왔어.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반찬 좀 갖다 주려고. 문 열어줄래? 죄송한데 지금 집에 없어요. 서아학원 데려다 주고 나온 길이거든요. 말자는 깜짝 놀랐다.
분명히 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없다고 하다니. 그래? 그럼 언제 들어와? 오늘은 늦을 것 같아요. 처어머니도 뵙고 와야 해서. 또 처가 이야기였다. 말자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서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위층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서아의 목소리 같았다. 말자는 잠깐 멈춰섰다. 분명히 서아는 학원에 갔다고 했는데, 어머님, 아직 거기 계세요? 인터폰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응. 지금 가려고. 말자는 일단 아파트를 나왔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 슈퍼마켓에서 기다렸다. 정말로 집에 없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아파트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다.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어머, 말자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말자가 인사했다. 며느리 뵈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방금 며느리랑 서아가 집 들어가는 거 봤는데. 이웃의 말에 말자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로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언제요? 한 30분 전쯤. 서아가 학교에서 일찍 끝났나 보더라고요. 둘이 웃으면서 들어가던데.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런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게요. 아마 지금도 집에 있을 텐데. 이웃과 헤어진 후 말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무겁게 느껴졌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다. 정말로 우리를 피하고 있구나.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있었다. 그것도 손녀까지 끌어들여서.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춘식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집에 있으면서 없다고 하더라. 말자가 힘없이 대답했다. 뭐? 이웃이 서아랑 함께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 춘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정말로. 응. 우리를 피하고 있어. 말자는 부엌에 반찬통을 내려놓았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이제는 눈물겹게 느껴졌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말자는 주저앉았다. 지난 몇십 년간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손녀까지 예뻐해 주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날 저녁 말자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입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었다. 여보, 그래도 뭔가 먹어야지. 춘식이 걱정스러워했다. 먹고 싶지 않아.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도 않아. 말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던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춘식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을까?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억울함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밤 말자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봤다. 태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첫 걸음마를 뗄 때, 첫 등교할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그때마다 자신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농사일로 지친 몸을 이끌고도 아들의 도시락을 챙겨주고 학부모 상담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예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다. 손녀 서아가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기뻤던가. 밤새 돌봐주고 이유식도 직접 만들어서 먹여주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자신들이 짐이 되고 피해야 할 존재가 되었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말자는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확실하게 따져야 할 때였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태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우야,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저녁 같이 먹자.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가족끼리 오랜만에 저녁이나 같이 먹었으면 해서. 지연이랑 서아도 같이.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다. 아, 그게. 오늘은 좀. 안 돼? 아니에요. 갈게요. 몇 시에 갈까요? 태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름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다. 6시에 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자는 춘식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다 불러놨어. 정말 할 거야? 응.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춘식은 아내의 결심을 읽을 수 있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와 실망이 폭발할 때가 온 것이다. 오후 내내 말자는 저녁 준비를 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하지는 않았다. 간단한 음식 몇 가지만 준비했다. 이제는 굳이 며느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저녁 6시 정각 태호 가족이 도착했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호가 인사했지만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다. 할머니, 할아버지. 서아마는 여전히 밝게 인사했다. 말자는 손녀를 보며 잠깐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서 들어와서 앉아. 말자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따뜻함이 없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분위기는 어색했다. 평소 같으면 서아 이야기로 화기애애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가 조심스러워했다. 어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갑자기 불러주셔서.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일? 글쎄,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까. 말자의 대답은 의미심장했다. 그런데 말이야. 말자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어제 너희 집에 갔었는데 집에 없다고 하더라.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어제요? 아, 정말 없었어요. 서학원. 그런데 이웃이 그러는데 너랑 서아가 들어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지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게 왜 거짓말을 했지? 말자의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시어머니 피하는 게 급한 일이야.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태우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말자는 손으로 제지했다. 아니야, 태우. 내가 할 말도 있어. 말자는 춘식을 쳐다봤다. 춘식이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 좀 들어봐. 춘식이 녹음을 틀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명확해졌다. 이번에 집 팔고 더 큰 평수로 옮기자. 태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아버지, 그건 명절 때 대충 선물 하나 챙겨가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지연이 당황해서 일어섰다.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오해? 뭐가 오해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건데. 녹음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시설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태호의 목소리까지 나오자 식탁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다. 아빠, 엄마, 이게 뭐예요? 서아가 혼란스러워했다. 춘식이 녹음을 멈췄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할 말 있어? 말자가 차갑게 물었다. 태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들킨 게 죄송해? 아니면 정말로 미안해서 그래? 말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다. 정말로 죄송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잘못이에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말자는 그 눈물을 믿지 않았다. 태우야, 너는 할 말 없어? 말자가 아들을 쳐다봤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태우도 고개를 숙였다. 잘못 생각했다고? 뭘 잘못 생각했는데? 집 일로.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게 잘못이야? 아니면 우리 몰래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야? 말자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둘 다 잘못입니다. 태호가 힘없이 대답했다. 우리가 죽어서 줄 건 있어도 살아서는 절대 못 준다. 말자의 선언에 모두가 놀랐다. 어머니, 왜? 이상해? 어차피 나중에 너희 거 될 건데 미리 가져가려고 했잖아. 말자는 일어섰다. 그리고 우리를 시설로 보내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지연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말자는 들어주지 않았다. 편하긴 무슨. 너희가 편하고 싶은 거지. 할머니, 우리 가족이 왜 이래요? 서아가 울먹이며 물었다. 어른들의 싸움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말자는 손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다. 서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어른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단다.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서아의 질문에 모두가 침묵했다. 서아야, 할머니는 언제나 서아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말자가 손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엄마 아빠랑은 다른 얘기야. 말자는 다시 태우와 지연을 쳐다봤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정말로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태호가 필사적으로 변명했다. 그럼 무슨 뜻이었어? 명절 때 대충 선물 가져오는 게?
우리 몰래 집 팔려고 하는 게? 말자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정말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지연이 계속 고개를 숙였다. 이미 늦었어.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거야. 말자는 단호했다.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대답해. 정말로 우리가 시설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자.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집도 차도 모든 걸 우리 마음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손대지 마. 태우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전과 달랐다. 모든 것이 바뀐 후의 고요함이었다. 정말 잘한 걸까? 말자가 춘식에게 물었다. 잘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잖아. 그래도 서아 생각하면. 서아는 우리가 따로 챙기면 돼. 춘식의 말에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다. 그 다음 날 아침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자는 전화를 받기 전에 한숨을 크게 쉬었다. 어머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봤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 벌써 몇 번째 기회야. 말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태우야, 내가 어릴 때 거짓말하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기억납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했지.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고. 전화 너머로 태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네. 다만 뭐? 서아만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계속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태우의 간청에 말자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그건 당연한 거야. 서아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주 안에 집 정리해. 차 키도 내놓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말자는 춘식에게 상황을 알렸다. 태호가 승낙했어. 정말로? 응. 이번 주 안에 나간다고 해. 춘식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아들을 내쫓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여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집부터 매물로 내놓자. 차도 팔고. 말자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최 원장님께 상의해보자. 좋은 곳 있는지. 그날 오후 말자는 최 원장을 찾아갔다. 평소 믿고 지내던 분이라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최 원장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원장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나요? 많이 봤죠. 자식들이 부모 재산만 노리는 경우 말이에요. 말자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최 원장의 말에 말자는 조금 위안이 되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잘 모르겠어요. 시설도 알아봐야 하고.
아, 그럼 제가 아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최 원장이 관심을 보였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 생긴 노인 복지 공동체가 있어요. 시설도 좋고 뭐보다 자유로워요. 자유롭다고요? 네. 일반 양로원과는 달라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곳이에요. 작은 텃밭도 있고 공동식당도 있고. 최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말자는 관심이 생겼다. 한번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말자와 춘식은 최 원장과 함께 그 노인복지 공동체를 찾았다. 생각보다 쾌적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복지공동체 담당자가 물었다. 좋네요. 정말 좋아요. 말자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다. 텃밭도 있다고 하셨는데? 춘식이 관심을 보였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규모로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취미 삼아서요. 그럼 우리에게 딱이네. 춘식이 만족스러워했다. 일주일 후 태우 가족은 정말로 집을 나갔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할머니, 저 정말 가기 싫어요. 서아가 말자에게 매달렸다. 우리 서아 할머니도 서아랑 헤어지기 싫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살면 되잖아요. 서아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모두 마음이 아팠다. 서아야, 할머니가 새로 사는 곳에 주말마다 놀러 와도 돼. 약속할게.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와의 약속이니까. 서아가 조금 밝아졌다. 태호는 차 키를 내놓을 때까지도 망설였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너희가 원했던 거잖아. 우리를 시설로 보내려고 했으면서. 그게 아니라 이미 늦었어.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야.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지연은 떠나면서도 한 번도 말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여전히 불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지연이 마지막에 고개를 숙였다. 지연아, 앞으로는 진심으로 살아. 남편이든 시부모든 속이면서 사는 건 본인한테도 좋지 않아. 말자의 조언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이 뉘우침의 눈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집이 비워진 후 말자와 춘식은 묘한 기분이었다. 서운함과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이제 정말 우리끼리구나. 춘식이 말했다. 응. 오랜만에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말자도 동감했다. 며칠 후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을 보러 왔다. 태우가 알아보던 그 업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집이 정말 잘 관리되어 있네요. 금방 팔릴 것 같은데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세로 보면 태우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자와 춘식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들이 탐냈던 그 돈을 자신들이 받게 되다니. 빨리 팔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차도 마찬가지였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다.
태호가 그렇게 아끼던 차였는데. 여보, 이렇게 돈이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춘식이 놀라워했다. 그러게. 우리가 평생 모은 거니까 당연한 건데 새삼 실감이 나네. 한 달 후 집과 차가 모두 팔렸다. 생각보다 큰 돈이 손에 들어왔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다. 노인복지공동체로 이사한 지 2달이 지났다. 말자와 춘식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지만 생각보다 만족스러웠다. 여보, 이 텃밭 정말 좋다. 춘식이 상추를 따며 말했다. 작은 규모지만 예전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 그러게. 뭔가 보람도 있고. 말자도 동감했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주말이면 어김없이 서아가 찾아왔다. 약속을 지키는 아이였다. 우리 서아 왔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말자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서아와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가 키운 토마토 정말 달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키웠으니까 많이 따가서 가져가. 춘식이 손녀에게 텃밭을 구경시켜 주었다. 서아는 할아버지가 키운 채소들을 신기해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서아가 궁금해했다. 글쎄, 언제 올까? 말자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사실 태호와 지연은 아직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서아만 혼자 오거나 태호가 데려다주고 바로 가는 시기였다. 할머니,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살 수 없어요? 서아의 질문에 말자는 잠깐 말을 잃었다. 서아야, 가족은 항상 가족이야.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함께니까. 그래도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때로는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때도 있어. 말자는 손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어른들은 복잡해요. 서아가 투덜댔다. 맞아, 어른들은 복잡해. 서아는 복잡하지 않게 크렴. 그날 저녁 서아를 집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태호를 만났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태호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응, 고생 많다. 말자가 간단히 대답했다. 어머니, 새로 사시는 곳은 어떠세요? 좋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말자의 대답에 태호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가끔은 집에 오실 생각 없으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 어느 집 말이야? 저희 집이요. 너희 집에 왜 가? 말자의 차가운 반응에 태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태호야, 우리는 이제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춘식이 아들에게 말했다. 아버지, 서아만 잘 키워.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이 더 지났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말자와 춘식은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했다. 공동체 내에서 친구들도 생겼고 텃밭 일도 점점 늘어났다.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때로는 작은 여행도 갔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춘식이 어느 날 저녁 말했다. 그러게. 뭔가 홀가분해. 말자도 동감했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 자식 생각 때문이지. 부모라는 게 그런 거야. 이제는 우리 생각해도 되는 거지? 당연하지.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어느 날 최 원장이 찾아왔다. 말자 씨, 춘식 씨 어떻게 지내세요? 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들으셨나요? 태호 씨 이야기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요? 말자가 궁금해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에서 이사로. 그래요. 그리고 새 집도 샀다고 하고요. 꽤 큰 아파트로. 최 원장의 말을 들으며 말자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아들이 잘 된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왠지 씁쓸하기도 했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이에요. 최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태호 씨가 요즘 많이 후회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후회요? 네.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자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특히 서아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아는 주말마다 와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최 원장이 안도했다. 그런데 지연 씨는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서아 데려올 때도 얼굴 안 비추거든요. 말자의 말에 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겠네요. 며칠 후 태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뭔 일이야?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서요. 말자는 잠깐 망설였다. 서아도 함께? 아니요. 저 혼자 가겠습니다. 며칠 후 태우가 복지공동체를 찾았다. 말자와 춘식은 공동휴게실에서 아들을 만났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태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지금 와서 뭐? 말자가 차갑게 반응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본 결과가 뭔데?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깨달았어? 늦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태호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이거. 태호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뭐야? 제가 승진하면서 받은 보너스예요.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서. 말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우리는 돈이 필요 없어. 그래도. 태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야. 말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뭘 원하세요? 진심이야. 진짜 진심. 저는 진심입니다.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시간으로 증명해. 말로는 쉽잖아. 태호는 아무 말 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식으로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말자가 일어섰다. 하지만 서아는 다른 얘기야. 우리 손녀니까.
네, 그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태우야. 네? 내가 정말 후회한다면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 특히 서아한테. 네, 알겠습니다. 태우가 떠난 후 말자와 춘식은 텃밭으로 갔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여보, 태우가 변할까? 춘식이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말자가 토마토에 물을 주며 말했다. 돈은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나이 든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는 도구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두 사람은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말자는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태호가 다녀갔다. 후회한다고 했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돌아갈 생각은 없다. 여기서 춘식이와 함께 서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다. 다음 날 아침 서아가 또 찾아왔다. 할머니, 아빠가 어제 할머니 만나러 갔다고 하던데요. 응, 그랬어. 뭐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럼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있어요. 서아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말자는 웃었다. 서아야,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왜요? 자유롭거든.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서. 그럼 할머니는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정말로. 말자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그날 오후 말자와 춘식은 서아와 함께 텃밭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아는 할아버지가 키운 상추를 따며 신이 났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커서도 여기 놀러 올 수 있죠? 당연하지. 서아는 언제든지 환영이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말자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말자는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다. 그때는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웠던가.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 춘식이 물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말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서아가 그 뒤를 따라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저녁 노을에 길게 드리워졌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다. 돈도 집도 체면도 아닌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하셔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